말없이 끌리는 남자 그는 왜 나이 들수록 더 섹시해질까? 여자는 언제 남자에게 이끌릴까? 단지 외모 때문일까? 정답은 아니다. 중장년 여성이 마음을 여는 순간은 예상치 못한 한 남자의 은근한 자신감이 그녀의 중심을 흔들 때다. 그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는다. 화려한 말이나 거칠애가 아닌 단단한 침묵에서 우러나온다. 꾸미지 않아도 기품이 있는 몸짓, 눈을 피하지 않는 태도, 그리고 누구도 불편하지 않게 만드는 자연스러운 여유. 여자는 그런 남자 앞에서 천천히 그러나 깊이 마음을 내어준다. 진짜 매력은 보이는 것보다 보여주지 않는 것에 있다. 진정한 자신감은 자신의 장단점을 알고도 조급해하지 않는 사람. 타인의 말보다 자기 리듬을 믿는 사람에게서 스며나온다. 이 이야기는 60대 후반 전직 음향감독 출신의 남자 한기주를 둘러싼 여성들의 감정의 기록이다. 그는 평범해 보였지만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매력을 터뜨렸다. 그 이유는 단 하나였다. 섹시한 자신감, 잊혀진 계절, 다시 피어나는 향기. 그는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어김없이 그곳에 있었다. 이름도 없이 사람들 입에선 야자수 골목이라 불리는 작은 동네 화단 앞. 허름한 그 의자에 앉아있던 남자. 회색 페도라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은빛 셔츠에 검은색 바람막이를 걸친 그는 왠지 시대에서 한참 뒤처진 인물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 앉은 모습 하나만으로도 묘하게 시선을 끌었다. 수연씨 여기요. 조용히 손을 흔드는 한기주 68세를 본 수연은 살짝 머뭇거리다 다가갔다. 아직은 그와 눈을 맞추는 게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의 미소는 그런 어색함을 잠시 잊게 했다. 이곳이 참 고즈넉하네요. 수연이 말했다. 예전엔 이 골목에 작은 찻집이 있었어요. 음악이 흐르고 사장님은 항상 비 오는 날이면 낡은 재즈 음반을 틀었죠. 기주의 말투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걷는 듯했고 박수연 65세는 어느새 그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받았다. 마주 앉은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던 공기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 말보다 정적이, 미소보다 눈빛이 더 많은 걸 전하던 그 시작이었다. 수연은 사실 그날따라 외로웠다. 은퇴 후 갑작스럽게 느껴진 쓸쓸함, 그리고 예전처럼 쉽게 웃을 수 없었던 스스로가 낯설었던 어느 오후. 그런 날에 우연처럼 만난 기주는 마치 오래된 책장 속에서 우연히 발견한 첫사랑의 편지처럼 마음을 건드렸다. 사람들은 저를 조용하다고 해요. 근데 조용한 사람도 가끔은 누군가와 아무 말 없이도 함께 있고 싶거든요. 기주의 그 한마디에 수연은 문득 시선을 피하며 숨을 고르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곧바로 대답하지 않았지만 조용히 손등 위로 떨어진 낙엽을 집어들었다. 그 낙엽이 무언가의 시작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두 사람은 많은 말을 나누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마음은 오래 잊고 있던 계절처럼 은은하게 물들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수연은 다시 야자수 골목으로 향했다. 이번엔 머뭇거림 없이 마음속 작은 떨림을 손에 들고서 닿을 듯 멀어지는 마음. 그날도 기주는 카페 구석 창가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회색빛 겨울비로 물들고 카페 안은 라디오에서 흐르는 70년대 트로트 선율에 가볍게 흔들렸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기주는 그것을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서다 그 장면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날따라 그의 어깨가 더 기울어 보였다. 무언가 사연이 깃든 물건이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받아들고 용기를 내어 기주의 맞은편 자리에 조심스레 앉았다. 그 테이프 옛날 거죠? 저희 엄마도 저런 걸로 라디오 녹음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기주는 웃지도 고개를 끄덕이지도 않았다. 다만 천천히 테이프를 돌리다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 안에 어떤 여자의 웃음이 들어있어요. 아주 오래전 목소리인데 가끔 확인합니다. 아직 남아있나 싶어서. 수연은 말없이 앉아 있었지만 가슴이 뻐근해졌다. 잠시의 침묵이 지나고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기주씨 예전에 말씀하신 그 여자분 혹시 어떤 분이셨어요? 기주는 멈칫하며 수연을 바라봤다. 놀라움도 거부도 없었다. 다만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그 사람은 내 젊은 시절에 유일하게 마음을 다준 여자예요. 사랑했지만 결국 도망쳤죠. 책임질 용기도 남길 배려도 없었어요. 수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주는 한 손으로 오래된 테이프를 쓰다듬었다. 그 웃음소리가 아직 여기에 있어요. 들을 때마다 그 시절 내가 얼마나 미숙했는지 또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깨닫게 되죠. 그 순간 수연은 자신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기주에게 다가간 느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가 아직 발끝조차 움직이지 않았다는 사실도 느꼈다. 그분을 아직 마음에 두고 계신 거예요? 기주는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지금도 생각은 납니다. 좋았던 기억도 못난 내 모습도요. 근데 이젠 그때로 돌아가라 해도 못 갈 것 같네요. 수연은 웃음인지
체념인지 모를 얼굴로 말했다. 그럼 저한텐 왜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기준은 조용히 말했다. 누구 곁에 머무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예전엔 몰랐어요. 근데 수연 씨는 그걸 자꾸 잊게 만듭니다. 그 말에 수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다가도 이상하게 외로워졌다. 그의 말에는 분명 애정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거리도 있었다. 전혀 한 걸음 더 가고 싶은데 기주 씨는 늘 그 자리에 계시네요. 기주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아직은 마음이 다 따라오질 않네요. 좋은 사람 옆에 있으면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잖아요. 괜히 민망합니다. 그날 수연은 처음으로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기주는 붙잡지 않았다. 그녀가 카페 문을 나설 때까지 그는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가 집에 돌아가 혼자 쓰던 공책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오늘 다녀갔다. 따뜻한 말은 했고 나는 조용히 들었다. 좋은 인연은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 익숙해지는 거라 했는데 아직 나는 멀었다. 한 번의 무너짐, 그리고 느린 확신. 그날 아침 수연은 동네 문화센터에서 진행하던 시 읽기 모임에 참여하고 있었다. 평소보다 유난히 집중을 못하던 그녀는 자꾸만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이유 없는 불안감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임이 끝나갈 무렵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망설이다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간호사의 말. 혹시 박기주 씨를 최근에 만나신 적 있으신가요? 응급 상황은 아니지만 보호자 연락처가 따로 없어 가장 마지막 통화 기록을 통해 연락드렸습니다. 병원 응급실로 보호자 대신신 혹시 들러주실 수 있을까요? 수연은 들고 있던 시집을 떨어뜨렸다. 주변에 시선도 있고 손에 든 가방을 움켜쥔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갖 장면이 교차했다. 혹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과 미처 전하지 못한 말들에 대한 후회가 뒤섞였다. 그리고 마침내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그가 누워있는 응급실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다. 응급실 특유의 긴장감 속에서 사람들의 발걸음과 기계음이 교차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기계음 속에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지금 자신이 여기에 달려온 이유는 단순한 호의도 연민도 아닌 마음 깊숙한 곳에서 솟구친 그 사람에 대한 감정 때문이란 걸. 그날도 수연은 습관처럼 커피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낯선 번호로 걸려온 전화 한 통. 기주의 이름을 듣는 순간 무심코 놓았던 머그잔이 조용히 바닥에 부딪혔다. 깨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보다 훨씬 더 큰 소리로 금이 가 있었다.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수연은 한참을 서성였다. 무언가 설명하려는 간호사의 말도 기주의 친구라는 노신사의 인사도 다 허공에 흘러가는 메아리 같았다. 그리고 마침내 희미한 조명 아래 누워있는 기주의 얼굴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이 사람은 그녀에게 설렘이 아닌 책임의 감정을 안기고 있었음을. 단순한 연민이 아니라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가치, 늙어간다는 것에 대한 공감을 말이다. 기주는 눈을 뜨자마자 그녀의 손을 찾았다. 그리고 속삭이듯 말했다. 기다리는 법만 배워왔어요. 말하는 법은 이번 생에 처음 해보려 합니다. 수연은 말없이 그의 손을 감쌌다. 그녀도 오래도록 말하는 법을 잊고 살았기에 그 마음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읽을 수 있었다. 둘의 관계는 설렘에서 시작하지 않았다. 눈빛이 마주치고 손끝이 닿으며 피어나는 낯간지러운 로맨스가 아니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서로를 바라보는 속도를 맞춰가는 일이었다. 시간은 흘렀고 병실의 벽시계는 조용히 그 흐름을 새겼다. 기주는 어느새 예전보다 수척해졌지만 말할 때의 눈빛은 더 단단해졌다. 수연 씨는 늘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놓쳤죠. 기주 씨는 너무 조용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추측했어요. 둘은 웃었다. 같은 이유로 서로를 오해했던 시간들을 정리하듯. 그날 밤 수연은 병실을 나서며 혼잣말처럼 속삭였다. 사랑이 아니라도 좋아요. 다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 하나쯤은 곁에 있었으면 했어요. 기주는 뒤늦게 깨어나 그녀의 말이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뒷모습을 향해 작게 말했다. 이번엔 제가 먼저 걸어가 볼게요. 당신의 속도에 맞춰서요. 공감의 시작은 말보다 느린 속도, 그리고 침묵 속에 담긴 용기였다.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온기. 늦은 밤 병원 밖으로 나선 수연은 한 손에 담요를 들고 있었다. 응급실에서 빠져나온 후 병실 배정을 기다리며 잠시 찬 바람을 맞고 싶었던 것이다. 그녀의 어깨 위로 가을바람이 스치듯 지나가고 도시의 불빛은 유난히도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그녀는 문득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걱정하고 있는 스스로를 깨달았다. 이 감정이 연민인지 책임감인지 아니면 그보다 더 오래된 감정의 잔해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마음 깊은 곳에서 뭔가가 움트고 있다는 것이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해 책을 소리내어 읽어본 적 있으세요? 수연은 그렇게 조심스럽게 속삭이듯 생각했다. 속마음에서 문득 떠오른 물음이었다. 말없이 누군가의 곁에 앉아있다는 것. 아무 대답 없이도
서로를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밤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던가. 잠시 뒤 간호사의 안내를 받은 수연은 병실 앞에 섰다. 병원의 긴 복도를 걸으며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골랐다. 조심스럽게 문을 밀자 은은한 소독약 냄새와 함께 고요한 풍경이 펼쳐졌다. 회색빛 이불 아래 기주가 누워 있었고 창가에는 병원에서 제공한 작은 스탠드 조명이 희미하게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마치 오래된 추억이 조용히 깨어나는 듯했다. 하얀 커튼이 바람에 흔들릴 때마다 수연은 마치 기주의 숨결을 따라가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숨이 거칠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 수연은 다시금 마음속에 묻는다. 이 사람 나에게 어떤 존재였던가. 그동안 나눈 대화, 웃음, 침묵, 그리고 서로가 피해온 진심의 조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은 마치 오래된 일기장을 넘기듯 기주의 조용한 눈빛과 말없는 배려 속에 담겨 있었던 감정을 되새겼다. 당신은 사랑과 공감 중 무엇에 먼저 마음이 닿았나요? 그녀 스스로에게 던진 이 질문은 단순한 감정의 확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이었다. 수연은 그것이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오래 지속되는 감정, 공감이라는 믿음을 떠올렸다. 그 순간 병실 안의 기계음이 조용히 울리며 기주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수연은 흠칫 놀랐지만 이내 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리고 아주 낮은 속삭임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 기주는 천천히 눈을 떴다.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의 눈동자는 마치 먼 곳에서 막 돌아온 사람처럼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 눈에는 놀람보다도 안도감이 먼저 떠올랐다. 그는 수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정말 당신이네요. 진짜로 여기 있군요. 그 말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었다. 상상 속에서만 그리워하던 존재가 실제로 눈앞에 나타났을 때의 어른의 놀라움이었다. 수연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기주 씨가 불렀던 건 아닐까요? 마음이 아주 조용하게. 그래서 제가 들었는지도 모르죠. 기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엔 처음으로 자신의 약한 모습을 들킨 사람의 부끄러움과 동시에 작은 위안이 담겨 있었다. 병실의 벽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두 사람의 감정은 조용히 서로를 향해 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수연은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누군가를 위해 소리내어 읽는다는 건 그녀에겐 낯선 일이었지만 어쩐지 오늘만큼은 꼭 그렇게 하고 싶었다. 기주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다. 그 목소리는 이야기 속 단어보다도 따뜻했고 책장이 넘겨지는 소리는 마치 시간의 결을 따라 흐르는 작은 강물 같았다. 이 책 예전에 우리 딸이 읽어달라고 조르던 거였어요. 목소리를 따라 잠들던 그 아이의 얼굴이 아직도 서네요. 기주는 눈을 살짝 떴다. 기억 속 어딘가 자신도 그렇게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으며 잠든 밤이 있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은 시간, 말보다 온기가 더 큰 위로가 되어주는 밤. 그 밤 사랑이라는 이름보다 공감이라는 온기가 먼저 피어났다. 말없이 서로를 읽어가는 시간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슬픔과 회복을 조용히 마주하고 있었다. 말없는 선 긋기, 말없는 기다림. 햇살은 마치 기억의 조각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수연은 마을 외곽의 작은 유리 온실 카페에 앉아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피어오르던 라벤더와 차분히 흐르던 클래식 기타 선율, 그리고 그녀가 직접 고른 민트빛 머그잔이 그날 오후를 조용히 감쌌다. 기주가 들어섰다. 천천히, 마치 바람의 결을 따라 걷듯. 그는 무심한 얼굴로 자리에 앉았지만 눈가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말없이 수연이 내민 찻잔을 받아든 그는 고개를 살짝 숙였다. 인사는 그걸로 끝이었다. 수연은 속으로 묻는다. 당신의 침묵은 마음을 숨기는 건가요? 아니면 흘러넘칠까 두려운 건가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그날 병원에서 말하려던 이야기 기억해요? 그게 혹시 지금도 당신 안에 그대로 있나요? 기주는 눈을 내리깔며 잠시 고요에 잠겼다. 창밖에서 참새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고 사라졌다. 아직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수연 씨, 그 이야기는 제 안에 너무 오래 잠들어 있어서요. 지금은 그냥 이대로가 좋아요. 수연은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파문처럼 번졌다. 이해하려는 마음과 외로움이 겹쳐졌다. 그가 만들어 놓은 말 없는 선, 그 안에서만 맴돌아야 하는 감정들. 며칠 후 수연의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무슨 일이 있어요? 목소리가 어딘가 봄 같아서. 수연은 미소 지었다. 그냥 어떤 인연이 다시 피어나고 있는 중이야. 꽃처럼 아주 천천히. 그 말 뒤로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도 무언가 움트는 기분. 사랑이라고 부르기엔 이르고 우정이라 하기엔 너무 잔잔하지 않은 감정. 그 사이 어딘가 이름 붙이지 않아도 되는 감정. 며칠 후 아무 준비도 없이 다시 기주를 찾았다. 그는 해가 기울 무렵에 빗속에 앉아 있었다. 수연은 맞은편에 앉으며 물었다. 기주씨, 제가 많이 조급했나요? 그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아니요. 제가 너무 오래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 대답은 오래된 벽에 금이 가듯 조용히 그녀에게 스며들었다. 수연은 속으로 생각했다. 우리는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선을 그었다. 하지만 그 선 안에 담긴 건 오히려 서로를 향한 깊은 예의였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어떤 감정은 서둘러 이름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것이 사랑이든 아니든 그들의 감정은 이제 천천히 자리를 잡아간다. 다만 말이 아닌 시간으로. 그리고 말보다 더 진한 소리 없는 공감의 파동과 마음이 포개지는 순간들로. 우리는 때로 감정을 말로 다 전할 수 없을 때가 있다. 그저 옆에 있다는 이유로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라 믿고 싶어진다. 그들 또한 그랬다. 서로를 깊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눈빛 한 번에 지난 시간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걸음 물러난 거리에서 서로의 조심스러움을 배려하며 자란 감정의 씨앗. 하지만 당신은 말없이 마주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 순간 눈빛이 입술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진 않았나요? 혹시 너무 늦게 도착한 진심 때문에 스쳐간 마음이 있으셨던가요? 아니면 아직도 당신 곁에서 말없이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는 없나요? 다시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지금 어느 계절에 머물고 있나요? 그 계절 속에서 너무 오래 숨겨둔 감정은 없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장면도 함께 걸어가 주세요. 당신의 감정에도 작은 용기에 씨앗 하나 심어드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맙습니다.